안녕하세요. 저는 메가MD 양지 캠퍼스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. 여러분들 피트 시험 자체가 지금 몇 년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2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여기 양지 기숙학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제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하나하나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. 2023년 대비 마지막 피트 준비를 위한 수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지금 이제 공부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삼수, 사수 아주 오랜 기간을 내다보고 시작할 수 없는 시험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23년도니까 한 길어야 2년이 남았는데 2년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려면 공부의 효율을 가장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생물이 사실은 4과목 중에 양이 제일 많긴 하지만 생물을 수험범, 그러니까 본고사에 나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집중적으로 좀 효율성이 높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생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을 공부할 게 아니라 본고사에 나올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특히 4과목을 공부할 때 4과목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4과목 다 골고루 점수가 한 90% 이상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어느 한 과목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4과목의 균형을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좋고, 특히 초시생들의 경우에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4과목 중에서 분명히 자기가 약한 과목이 있게 되고, 그리고 근데 약한 과목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특히 초시생들 요 4과목의 균형을 맞추는 거 좀 특히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1년만 딱 준비해서 마지막 해에 이제 합격을 하길 원한다면 기숙학원에 와서 이제 효율적으로 생활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저는 단과도 강의하고 기숙학원도 다 강의를 하지만 단과에서 초시생들이 실패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그 생활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. 물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시니까. 그래서 생활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과의 단점을 이 기숙학원에서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메가MD 전국 모의고사 활용 방법은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일까요? 모의고사는 지금 보면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메가MD 전국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범위를 보면 그 피트 범위 전체에서 골고루 잘 문제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확인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. 그래서 시험 본 다음에 틀린 문제는 꼭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생물 공부를 하면서 단권화와 다회독이 얼만큼 중요할까요? 사실은 단권화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 성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. 그래서 단권화는 저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. 그 대신에 다회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 자기가 본 내용을 계속해서 본고사까지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고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단권화는 개인별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진 않지만 다해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서 자기가 그 생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한 7월 달 정도 가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번 다해독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론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로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론을 배울 때 자기가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이론을 배우면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피트 기출문제를 진도 체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이 실제 본고사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알면 자기가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, 중요한 건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멘델 유전학을 배우면 멘델 유전학에 해당되는 피트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.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난해 피트 생물은
좀 난이도가 무난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. 2022학년도 생물 피트 시험 예상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? 사실은 작년에 생물 추론 문제는 너무 쉬웠고 너무 그 수준, 그 기존의 문제에 비해서 너무 수준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.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그걸 좀 고려해서 문제를 좀 쉽게 내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. 그냥 그 예전의 난이도 동조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양지에서 오래 강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?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학생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과목 다 약했었어요. 사실은 네 과목이 다 약했었는데 특히 생물은 그 문제가 보기가 출제가 될 때 국어 문장이 긴 문장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 국어적인 부분이 좀 약한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데 내가 지금 기억나는 그 학생도 그랬어요. 그래서 항상 문제를 공부를 할 때 와서 질문하는 거 보면 실제 본 내용보다는 국어적인 질문이 좀 많은 학생이 있었는데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기 서울에 있는 모 여대 약대에 좀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양지에 와서 실력이 굉장히 처음에 들어올 때 시작할 때는 실력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게 눈에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학생들 사실은 뭐 특별한 어떤 한 명 학생보다도 여러 명의 학생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.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진짜 실력으로 봐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펙을 봐서 합격하기 힘든 상황인데 와서 피트 시험을 잘 봐서 그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,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.